이렇게 그냥 대충 보면은 저희가 3년 전에 찍었던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크게 다르지 않은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루어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제 태클박스를 탁 이렇게 열면서 제가 뭐 이런 걸 쓰고 있다,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앵글러 오브 더 이어가 됐고, 챔피언이죠. 제 입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조금 부끄럽네요. 어쨌든 챔피언이 되기도 했고, OSP에 대한 지원도 받게 됐고, 그리고 베스 낚시를 하면서 뭐 루어 개발도 하고, 그리고 많은 제품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조금 내용이 바뀐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콘텐츠를 생각을 하고 태클박스를 한번 딱 봤더니 저한테도 좀 시스템의 변화도 있었고, 그 어떤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트렌드, 그런 유행 때문에 생겨난 어떤 변화도 있어서 이거 한번 얘기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루어 낚시, 챔피언은 어떤 루어를 사용을 해서 베스를 낚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챔피언이라고 하니까 좀 부끄럽긴 하네요.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네, 첫 번째는 제가 맨날 죽어라고 메고 다니는 이 워킹용 백입니다. 이 워킹용 백만 있어도 딱 낚시를 할 수 있는 세팅으로 갖고 다니는데요. 밑에 있는 태클박스는 이제 애드온처럼 탁 붙이면 뭔가 배틀크루저를 생산해내는 그런 뭔가 멋진 토너먼트 태클로 딱 완성이 되는 형태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워킹용 태클백만 있어도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크로스백도 많이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쓰는데, 제가 유난히 이 백팩을 매잖아요. 이 백팩을 매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많이 들어가고 메고서 이동을 할 때 그냥 확 매버리면 그냥 앞에 것처럼, 학교 가는 것처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 일단 이 앞쪽 작은 주머니에는 제일 사용 빈도가 높은 이 바늘통이 들어 있습니다. 바늘통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싱커들은 이런 물방울 싱커도 갖고 다니고, 이런 스틱형 싱커도 갖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싱커를 종류별로 무게별로 많이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그헤드도 이런 무거운 지그헤드와 이런 가벼운 지그헤드, 그리고 이런 가벼운 지그헤드, 그리고 넷꼬리그용 이런 훅들도 갖고 다니죠. 몇 년 전과 그게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은 바늘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그래도 한 가지 큰 변화를 꼭 집어 찾아보자면은 제가 웜9 이 훅이 추가가 됐다는 거. 이거 웜9는 요즘 다들 유행으로 많이 쓰시죠? 진짜 AT점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훅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물건 자체가 구하기 힘들어서, 어쨌든 웜9 프리리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언밸런스 프리리그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웜9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좀 특이한 거는 이렇게 웜훅을 사이즈별로 좀 많이 갖고 다녀요. 이런 작은 웜훅들은 제가 헤비 드랍샷 할 때도 쓰고, 그리고 좀 굵은 웜들을 이용을 해서 쓰려고 이런 프리리그용 웜37이라든지 웜17 같은 그냥 일반적인 와이드갭 훅이라고 부르는 웜훅을 많이 챙겨서 갖고 다닙니다. 앞에는 이런 식으로 바늘통이 들어있고요. 뒤에는 이런 식으로 딱 열어보면은 이런 작은 박스들이 하나, 둘, 많이도 들어있습니다. 사실 많이 들어있어요. 모두 총 7개가 들어있는데요. 조금 작은 태클박스 2개랑, 그리고 이렇게 조금 널찍한 태클박스, 조그만 태클박스죠, 이렇게 5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바늘통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 이 바늘통에는 자주 쓰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커버용 두꺼운 웜훅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이런 블레이드가 추가되어 있는 이런 언더스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주로 제가 사용하는 태클들이, 워킹에 사용하는 태클들이 들어있는데요. 작은 거부터 보면 쇼필 저크베이시죠. 아수라가 들어있는데, 아수라가 하나, 둘, 세 개, 4개나 들어있네요. 아수라가 이렇게 4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올해 봄에 써보려고 사놨던 원템 플러스 원 주니어도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사용하는 바이브죠. 이 림리스 크랭크베이트 레벨 바이브 갖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거 말고 좀 특이한 점은 여기에 이렇게 스플릿링, 이런 가벼운 스플릿링이랑, 그리고 이런 루어들을 튜닝할 수 있는 웨이트 튜닝이 가능한 이런 편납도 같이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조금 더 큰 바루나나 다른 루어들도 들어가 있는데요. 봄이 되면서 경기를 뛰기 때문에 바루나가 다시 이 메인 태클로 숑 하고 다시 이적을 했어요. 이제 여름이 되면 여기에 이런 쇼필 저크베이트 개수가 좀 줄어들고, 대신에 여기에 스틱베이트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타버터 루어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트래블룩이 들어있는 어떤 루어들을 여기다 좀 넣어서 워킹백에 넣어서 갖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박스는 항상 차에 실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작은 케이스는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열어보면
깨구리가 들어있습니다. 제 깨구리들인데요. 여기 보면 드리피도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에 OSP 스핀테일 프로그라든지 뭐 제가 좋아하는 다른 프로그들도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경기 때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워킹 낚시에서 프로그의 비율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딱 계절이 이제 아시죠? 조금 프로가 사용하기 좋은 여름으로 가고 있어서 원래는 겨울에는 잘 갖고 다니지 않는 통인데 계절이니만큼 다시 백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 4개 박스인데요. 4개의 박스 중에 2개는 매치 3인치와 그리고 하나는 매치 4인치가 들어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 여러 개, 그리고 매치 4인치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 여러 개 이렇게 넣어갖고 다니는데요. 스트레이트 웜 사용 비중이 제가 높은 편이라 이렇게 갖고 다니기도 하지만, 이렇게 박스에 넣어갖고 웜을 갖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예전에는 그냥 하드베이트랑 뭐 바늘통만 이런 태클을 사용을 하고 웜은 이렇게 박스에 안 넣어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걸 안 넣어 갖고 다니니까 이 친구들 가방 밑에서 다 척척혀 이렇게 쌓여 가지고 나중에 꺼낼 때 보니까 이건 뭐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런 박스 보면 여기에 이렇게 칸칸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까서 넣어봤어요. 까서 넣었더니 이게 시간이 되니까 먼지도 들어가고 말라 비틀어지기까지 하고 웜이 뭔가 그 보존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보존성이 떨어져서 밀폐 용기도 써봤지만 밀폐 용기도 실패.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밀폐가 되는 이런 웜 봉지들을 작은 사이즈 봉지들만 딱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사이즈만 들어가는 웜통이 하나, 이런 큰 사이즈 웜봉지가 들어가는 웜통이 하나, 이런 식으로 보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갖고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뭐 조금 더 남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남는 공간에는 제가 좋아하는 OSP 웜들을 또 갖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역시 큰 봉지 위주, 뭐 드라이브 크로울 4인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드라이브 크로울러 5.5인치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이브 스틱 4.5인치라든지, 이거는 이제 남은 컬러들 모아놨던 드라이브 크로울러네요. 이런 식으로 좀 큰 사이즈 봉지에 웜통을 하나 갖고 다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은 사이즈의 또 웜 봉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좋아하는 또 드라이브 크로울러 4.5인치와 그리고 드라이브 크로울 3인치,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좋아하는 작은 웜들이 들어있는 또 웜봉지를 하나 더 갖고 다니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또 2개의 웜박스, 그러니까 총 웜박스는 4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딱 열어보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친구들이 들어있어요. 뭐냐? 바로 스피너베이트입니다. 조금 너무 지저분하게 갖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스피너베이트를 그냥 이렇게 왕창 넣어갖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넣어갖고 다니면 장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가요. 이게 뭐 스피너베이트 지갑도 써봤는데요, 그거는 습기 때문에 완전히 아니고 그거 뽀송뽀송한 상태는 상관없어요. 근데 넣어놓으면은 스피너베이트 지갑은 그 뽀송뽀송한 상태가 아니라 다 녹슬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스피너베이트 전용 케이스 있잖아요. 그거 한번 엎어지면 부피도 부피지만 한번 엎어지면 그냥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렇게 널찍한 통에다 그냥 다 때려 넣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형 실리카게를 하나 딱 넣어 놓으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트래블룩 달린 그런 플러그 친구들처럼 얘도 이 친구의 어떤 영원한 동반자죠. 스피너베이트 영원한 동반자인 이런 트레일러 훅이랑 그리고 이런 트레일러 웜들, 이것도 이제 합봉한 거예요. 총 3가지나 합봉이 돼 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봉지에 다 담아서 이런 식으로 딱 세팅해갖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스피너베이트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태클박스를 워킹백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큰 태클박스 차례입니다. 제가 이 워킹백만 갖고 낚시를 할 수 있지만 이 친구가 딱 결합되는 순간 뭔가 더 강력한 화력을 보여주는 토너먼터의 이영군으로 변신하는데, 이 친구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요 위층에는 하드베이트가 들어있고 밑에는 웜이랑 제가 사용하는 어떤 부속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일단 위에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열어보면 이렇게 그냥 대충 보면은 저희가 3년 전에 찍었던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래도 미세하게 변한 것도 있습니다. 그 미세한 변화가 결국 3년간의 저의 변화를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부분은 이 저크베이트들이에요. 저크베이트는 주로 여기랑 여기 2군데에 있는데, 저크베이트는 예전에는 뭐 메가베스에서 나오는 비전원텐이 메인이었잖아요. 네,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은 비전원텐보다는 이런 바루나의 비중이 높습니다. 바루나의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생각을 해보면 뭐 기본적으로 제가 OSP에 스폰을 받고도 있지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멀리 날아가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 비거리를 뽑아내요. 물론 뭐
메가베스의 뭐 비전 원텐도 LBO 시스템이 장착이 돼서 비거리는 많이 뽑아낼 수 있지만 이 친구가 좀 더 안정적으로 멀리 날아가지 않나라는 걸 제가 사용을 하면서 느낀 거고, 그리고 또 바루나의 장점은 원텐에 비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동가 좀 맑은 물인 경우가 많잖아요. 존재감도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바루나를 많이 선호를 해서 바루나를 많이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원텐도 자기가 역할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원텐도 이렇게 꼭 챙겨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는 이제 원텐, 그러니까 110mm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저크베이신 이런 루드라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껴 마다하지 않는 이 저의 분신들 롱비를 담당하고 있는 리벤지가 들어있습니다. 뭐 리벤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루어고요. 루드라는 제가 최근 들어서 다른 저크베이트를 싹 다 방출을 하고 영입을 시켰어요. 이유는 이게 확실히 크기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브러쉬가 많고 막 이런 환경에서 저크베이트 먹어줄 때 확실한 효과가 있더라. 보셨죠? 제가 KS 클래식 한 마리 딱 걸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루드라도 있고,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이런 리벤지도 이렇게 여러 개 들어있다. 그 다음은 크랭크베이스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위층의 세입자들 중엔 크랭크베이스의 차저야금 면적이 제일 넓어요. 여기도 크랭크, 여기도 크랭크, 여기도 크랭크고요. 얘도 크랭크, 얘도 크랭크, 얘도 크랭크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딱 보기에도 크기가 엄청 커 보이는 이 두 칸과, 그리고 이 크기가 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크랭크베이트의 사이즈인 이 친구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OSP의 블리츠 시리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뭐 제가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토너먼트에 되게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리츠 뭐 DR이라든지 아니면 블리츠 MR이라든지 아니면 블리츠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레틀이 들어있는 레트린 블리츠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레트린 블리츠를 이용한 알짜리 공략으로 뭐 토너먼트 성적을 많이 냈던 것들은 제가 많이 보여드렸고, 경기 중에서 안동호 특성상 블리츠를 이용을 해서 경기 중에서 많이 보여드릴 수 없었지만 그래도 영상에서는 좀 보여드리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되게 크게 생긴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큰 친구들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매그넘 크랑크라고 흔히 불리우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이건 리얼리스 제품이고, 이거는 이제 스트라이킹 KBD 친구가 많이 쓰는 스트라이킹 제품이죠. 몇 년 전에 미국 베스트 토너먼트에서 이 빅크랭크들이 엄청나게 성적이 좋았던 경기가 있어요. 2016년 톨레도 밴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KBD가 이 10XD, 8XD, 6XD 라인업으로 고기를 막 낚아내죠. 그리고 나서 우승을 하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빅크랭크의 어떤 그런 전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들 뭐 이름이 쫙 생각이 나는데, 그 뭐 토너먼트 선수들 위주로 이런 빅크랭크에 대한 붐이 일었어요. 그리고 그 빅크랭크에 대한 붐이 그대로 이제 벨리나 카약 타시는 분들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고, 챌린저 리그라든지 이런 각종 무동력 대회에서도 이런 루어를 써서 입상을 하는 친구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엄청나게 한동안은 어쨌든 워킹 낚시에서는 조금 사용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물 위에 사는 낚시에서는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루어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10XD가 뭔가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제법 좀 던져서 뭐 상처도 좀 있고 한데,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는 제가 써보니까 이 리얼리스에서 나오는 이 크랭크, 이 크랭크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각각의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옆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몸집의 볼륨이 이 친구는 좀 크잖아요. 이 친구는 제가 그전에 사용하고 있던 것들이랑 좀 익숙한 볼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조금 더 몸통이 조금 더 작은 친구를 선호하는 제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저는 이 친구들도 이렇게 여러 개를 챙겨서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덩치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면적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도 개수는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이 큰 통,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면 제 영혼의 친구죠. 자주 던지지는 않지만 버즈젯,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모델, 이거 한정판으로 나왔던 버즈젯 매그넘이라는 제품인데요. 뭐 여러 경로로 몇 개를 구했는데 요거는 제가 그 구독자님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자기가 이제 꿀팁 베스를 보고 구매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던져도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아서 프로님이 꼭 잡아서 이걸로 좋은 성능 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루어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손으로 쓴 손편지랑 같이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부적으로 이 친구를 넣어놓고 있고요. 제가 사용하는 버즈젯들은 제일 왼쪽 구석, 이 구석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버즈젯, 제가 좋아하는 워라이 컬러랑
그리고 호랑이 컬러랑, 그리고 또 역시 백호랑, 이렇게 해서 3개를 갖고 다니죠. 언제 또 올 여름에 비가 온다면 또 제가 또 예, 자연스럽게 침을 이렇게 흘리면서 입을 이렇게 벌리고 그것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타버터 루어들 중에 사이즈가 조금 작은 친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건 일단 야마토고요. 이렇게 야마토는 종류별로 야마토 주니어만 이렇게 4개를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레틀이 들어있는 친구와 레틀이 들어있지 않은 친구 구분을 해서 갖고 다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맞춰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포퍼,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포퍼죠. 판맥스도 이렇게 철저히 저를 위한 판맥스, 색깔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 하나와, 그리고 제가 딱 봤을 때 내 눈에 잘 보이는 색깔 하나, 2개를 갖고 다니고, 좀 더 포퍼, 이 친구들은 약간 스틱 베이트 형태로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포퍼의 움직임에 조금 더 가까운 포퍼, 팝핑의 팝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OSP 라우더 2개도 갖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팝 할 때에는 좀 작은 사이즈들이 조금 더 효과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얘는 라우더 60, 얘는 라우더 70, 이렇게 2개를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타버터 스틱 베이트 라인업 중에 당연히 이제 야마토 친구들이 나오겠죠. 얘는 야마토 스펙2 시그니처 컬러죠.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좋아하는 P35, 이 2개를 갖고 다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산란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다시 타버터의 시대가 열리지 않나. 제가 또 타버터 던지러 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또 다시 활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3년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큰 대형 타버터죠. 에버그린의 빅마마, 이 제품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의 크기, 뭐 요즘에는 빅베이트 던지는 친구들이 많아서 뭐 이 정도면 별로 안 크다 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도 충분히 크거든요. 그래서 좀 넓은 공간에서 좀 확실하게 서치가 필요할 때 이 녀석들이 잘 못 보는 것 같아, 제가 3년 전에도 그 얘기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사용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밑에 층을 딱 열어보면요, 여기 조그만 태클박스 하나 보이고,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가 사용하는 어떤 부속들, 그리고 여기에는 와이어베이트, 다 여기에 와이어베이트 넣어갖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들어있고, 뭐 사삭 보면 뭐 싱커도 몇 개 보이고, 이쪽에는 웜들도 좀 보입니다. 일단 이 작은 태클박스에는요, 딱 열어보면 단종된 줄만 알았던 진거미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판매되는 컬러는 아니고요, 남아있는 스커트로 제가 그냥 묶어가지고 저만 쓰려고 지금 이렇게 묶어서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게 단종은 됐지만 경기는 뛰어야 하잖아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괜찮은 스커티드 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갖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넓은 공간에는요, 주로 가방에 넣어가기에는 조금 뭔가 아쉬운, 케이스가 크다든지 아니 웜 자체가 크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넘겨보면 뭐 이렇게 매치도 보이지만, 이 매치보다는 사실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는 이런 친구들을 넣어갖고 다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드라이브 쉐드 4.5인치, 그리고 요거 2개는 HP 미노우 3.7인치, 제가 미드스트롤링에 많이 쓰는 웜이죠. 이게 들어있고, 이건 말고도 뭐 드라이브 비버랄지, 뭐 안 쓴, 구매만 하고 아직 안 쓴 버즈베이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통이 있어가지고 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주로 들어있고, 뭐 웜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드라이브 크로 4인치,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드라이브 스틱 4.5인치 이런 큰 봉지에 OSP 웜들과, 그리고 제가 작년 여름에 사용했던 이건 진짜 봉지가 좀 크죠. 드라이브 크롤러 6.5인치 봉지가 2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드라이브 크롤러 9인치. 이거 너무 길잖아. 길이가 이렇게 기니까요. 여기 이렇게 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들어가야지. 그래서 얘는 만약에 워킹으로 쓴다 하면은 살짝 빼갖고 갖고 다니기 위해서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김민구 선수가 빅웜으로 프리리그로 괜찮은 성적을 내고 나서 나도 저런 거 한번 던져봐야겠다 해서 빅웜을 몇 가지 샀어요. 그 중에 구간 베이츠에서 나오는 10인치 몬도웜이라고 돼 있네요. 몬도웜 10인치 웜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테일을 쳐서 10인치이기 때문에 그럼 뭐 이 9인치랑 그렇게 크게 볼륨감의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겠다고 제가 또 이런 것도 더 하나 이렇게 꺼내서 태클박스에서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꺼내서 썼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당연히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있고 원봉지도 크니까 넓은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 아래층에서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또 이 친구들이 또 저의 토너먼트를 한 번쯤은 불뿜게 해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대기하는 곳이 바로 이 1층의 넓은 공간이고요. 일단 친구들 좀 들어가 있어봐. 1층의 옆 칸으로 오면요, 여기에 이제 뭐 이런 작은 박스들과 그리고 왕창 보이는 트랩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트랩룩은 뭐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나씩 빼서 써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좀 이가 빠진 것도 있고 이렇게 새로 이렇게 들어간 친구도 있고, 주로 이제 가마가츠의 트래블 13하고 그리고 데코이의 YF33F 이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요. 트래블 13 같은 경우에는 OSP 훅들을 교체해 줄 때 쓰고 있고, YF33F는 OSP의 루어들이 아닌 다른 루어들의 훅을 교체해 줄 때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YF33F도 제법 많이 비어 있죠. 그리고 이 친구는 제 서브 바늘통인데요. 이 서브 바늘통에는 제 신분증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에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들어있고, 그리고 그것 말고도 이제 뭐 루어 부속으로 사용하는 이런 스플릿 링이랄지 아니면 다른 뭐 이렇게 소모가 심할 때 물량 공세를 해야 하는 이런 지그헤드 여유분을 갖고 다니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요겁니다. 피싱 바늘을 여러 개 갖고 다니고 있어요. 이 피싱 바늘을 여러 개 갖고 다니는 이유가 있는데, 뭐 경기 때마다 하나씩 쓰나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좀 재활용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피디님하고 저희가 폐혈증 이슈를 좀 주의 있게 보고 있거든요. 수온이 높은 요즘 같은 계절, 이제 수온이 고성기로 올라가잖아요. 요즘 같은 계절에 아침에 잡았던 팔팔했던 고기가 피징까지 해주고 컨디션이 좋았는데 12시쯤에 갑자기 확 죽는 경우가 있어요. 한 6시간 만에 죽어버리던데 왜 죽을까 했는데 이게 감염이 돼서 폐혈증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닌가, 세균성 폐혈증이라고 하죠. 세균 감염으로 죽는 게 아닌가 싶어서 새 바늘로 피징을 좀 해주려고 이렇게 피징 바늘도 여러 개 갖고 다니고 있고요. OSP의 블레이드죠. 이런 식으로 루어 부품도 여러 가지를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저의 보물통이고, 이 친구는 몇 년째 살아남아있는 제 트래블훅 박스입니다. 트래블훅 박스 여기 더블훅들 이렇게 돼 있고요. 호수별로 쫙 정리를 해서 썼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요즘엔 좀 빈칸이 조금 생겼어요. 아마 곧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소모하고 나면 다 이 시스템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게 예전에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갖고 다니니까 로스가 너무 많아서요. 공간을 좀 더 차지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톤지도 몰라요. 다 섞여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써놓기는 했지만, 그래서 천천히 교체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는 뭐 제가 좋아하는 버즈베이트들 OSP의 제로투 비트죠. 그리고 이건 지금 작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메가베스, 이름 또 까먹었다. 자메이카 보아라는 제품이죠. 이렇게 갖고 다니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보팅용 스피너 베이트를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 보팅용 스피너 베이트들은 이렇게 딱 보면 무게가 4분의 4온스나 8분의 5온스로 딱 볼 수 있죠. 보팅용 스피너 베이트들은 주로 이제 하이피처 맥스를 쓰는데, 깊은 수심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더 화끈한 어필, 뭔가 이 보팅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어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크기가 조금 더 큰 하이피처 맥스를 좀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제 여름의 동반자죠. 넥보리그 싱커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태클박스 밑에층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3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지난 3년 전 거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갔구나 라는 걸 보시면 이 친구한테 있었던 변화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기를 뛰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조금 더 노력을 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조그만 어떤 노력들이 모두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못했겠지만, 그래도 한두 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성적도 매년 조금씩 나아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그런 좋은 지원 속에서 결국에는 좋은 자리에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봐요. 사실 뭐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사실 선수들이 이런 태클박스 내용을 조목조목 공개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만나보면 한 5명 중에 한 3명은 꺼려 하시던데, 제가 이걸 공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식으로
갖고 다니면 도움이 될까? 이런 것보다는 예, 보고 참고를 하시면 나도 저렇게 한번 꾸며봐야겠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꾸며봤습니다. 제가 자평을 해보면 그래요. 3년 사이에 OSP 루어의 비중이 엄청 늘었구나.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OSP 지원을 받고 나서 하이피처 맥스로도 일전 때 괜찮은 곡이 낚아내고, 그리고 바로나로도 멋진 곡이 낚아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단순히 지원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원을 받으면서 점점 좋은 환경에 가니까 제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 조금씩 더 노력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건 다 여러분 덕입니다.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계셨으니까 제가 이런 지원도 받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꾸며서 갖고 다닐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딱 해서요 1년 내내 이대로 다니는 건 아니에요. 겨울이 되면은 뭐 메탈 지그 박스라든지 아니면 알라바마 박스가 이렇게 추가가 딱 됩니다. 그럼 뭐 또 여름이 되면은 타버터 루어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출입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대충 요 정도를 메인으로 깔고 간다 라고 하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번 주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